5천조 원. 이 숫자가 지금 월가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크기입니다.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조차 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 5곳의 합산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5천조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를 12개 합쳐야 겨우 도달하는 금액입니다. 삼성전자 12개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게 아닙니다. 이 기업들이 아직 주식시장에 발돋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올해 이 괴물들이 이제 증시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스페이스X는 1조 5천억 달러, 오픈AI는 1조 달러, 에스로픽은 3,800억 달러, 이 세 곳만 합쳐도 약 2조 9천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바이트댄스와 데이터브릭스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 10년간 미국 IPO 시장 전체에서 조달된 금액이 약 4,690억 달러였습니다. 이 5기업의 상장만으로 그 10년치를 한 해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이 5기업을 H5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지배해온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M7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거인들의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5기업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2022년 말 챗GPT가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전 세계의 자본이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다음 시대를 지배할 인프라라고요. 2025년 한 해 동안 글로벌 AI 시장에 투입된 투자금만 약 470조 원이었습니다. 전 세계 벤처캐피탈 투자의 65%가 오직 AI 한 곳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 겁니다. 인터넷 시대 초창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에 일찍 올라탄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월가의 냉정한 시각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H-Wave가 바로 그때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현금 소진, 중국 AI의 맹추격, 역대급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리스크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오늘 이 5기업을 낱낱이 해부하려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로켓을 쏘는 회사라고요? 아닙니다. 이 기업의 정체를 알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 기업을 로켓 쏘는 회사로만 알고 계신다면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가 아닙니다. 인터넷 회사입니다. 스페이스X의 진짜 돈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켓 발사 서비스, 다른 하나는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가 뭐냐고요? 하늘에 위성을 수천 개 띄워놓고 지구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배 위에서도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65%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로켓이 아니라 인터넷이 이 회사의 본업인 거죠.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스타링크 가입자 수가 2021년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920만 명이 됐습니다. 4년 만에 46배입니다. 매달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수십 개씩 스타링크로 갈아타고 있는 셈이죠. 올해 목표는 2,500만 명입니다. 스페이스X의 연 매출은 약 150억 달러 수준이고 성장률은 50%를 넘어 오히려 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만 약 8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상장 기업인데 이미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상장하면 얼마짜리 회사가 되느냐? 모닝스타 분석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약 1조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1조 7,500억 달러까지 거론합니다. 상장 시점은 올해 6월이 유력하고 최대 50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성사되면 2019년 사우디 아람코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IPO가 됩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꼭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1조 5천억 달러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거 아닌가요? 이걸 부동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이미 비싸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또 2배, 3배가 됐잖아요. 핵심은 가격이 아닙니다. 계속 가치를 키울 구조가 있느냐는 겁니다. 스타링크 가입자가 매년 2배씩 늘고 위성 인터넷 시장 자체가 이제 막 문을 열었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지죠. 게다가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근 xAI를 인수하면서 우주 인프라에 AI를 결합한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구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로켓 회사가 아니라 차세대 인프라 제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페이스X의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다음 기업 이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기업은 전 세계 인구의 10%가 매주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돈을 벌면 벌수록 적자가 더 커지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AI. 챗GPT를 만든 이 회사를 AI 챗봇 회사로만 알고 계신다면 반만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오픈AI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규모를 들으시면 입이 벌어지실 겁니다. 챗GPT 주간 활성 사용자가 현재 8억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 10만 명 중 3명이 매주 이 서비스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한산 매출은 2024년 약 60억 달러에서 2025년 말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년 만에 3배 이상 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매출 구조입니다. 챗GPT 개인 구독이 전체 매출의 약 7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기업 고객이 19%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API 사업까지 있습니다. API가 뭐냐고요? 다른 회사들이 자기 서비스에 오픈 AI 기술을 갖다 쓸 수 있게 파는 사업입니다. 어떤 기업이 자사 챗봇에 오픈 AI 기술을 탑재하면 그 회사가 오픈 AI한테 사용료를 내는 구조죠. 개인 구독에서 기업 솔루션으로, 기업 솔루션에서 기술 플랫폼으로 매출원이 점점 다각화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기업 가치는 어떨까요? 오픈 AI는 지금 8,300억 달러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최대 1,0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IPO 시에는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전 시점은 올해 4분기가 유력합니다. 이미 월가 투자은행들과 비공식 논의가 진행 중이고 최고 회계 책임자와 IR 담당 임원도 새로 영입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드시 냉정해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픈 AI는 돈을 벌면 벌수록 적자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한 해 예상 적자만 14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을 한 해에 태운다는 겁니다. 2029년까지 누적 현금 소진 규모가 1,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식 입장도 명확합니다. 수익성 확보는 2030년 이전에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적자가 이렇게 막대한데 왜 투자자들은 1,400조 원이라는 미친 가격표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는 걸까요? 핵심은 이 회사가 파는 것의 본질에 있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팝니다. 하지만 AGI가 실현되는 순간 오픈 AI가 파는 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디지털 노동력이 됩니다. 사람 대신 일하는 AI 인력을 파는 거죠. 그때 시장의 크기는 전 세계 인건비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터무니없이 높은 것만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물론 이건 낙관론입니다. AGI가 예정대로 오지 않으면 이 거대한 가격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오픈 AI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이제 세 번째 기업이 궁금하실 겁니다. AI 기술력 순위 베팅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한 기업입니다. 오픈 AI가 아닙니다. 구글도 아닙니다. 대중에게는 덜 알려져 있지만 월가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할 기업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바이트댄스, 틱톡 만든 중국 회사. 대부분 여기까지만 아십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괴물이 보입니다. 먼저 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바이트댄스의 연간 수익이 약 500억 달러입니다. 비상장 기업 중에서 이 정도 수익을 내는 곳은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기업 가치는 약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그냥 틱톡 회사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매출 구조를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광고가 60%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26%입니다. 이커머스가 11%입니다. 틱톡은 단순한 동영상 앱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라이브 방송으로 수익을 올리고 광고까지 돌아가는 종합 플랫폼입니다. 쇼핑몰이면서 방송국이면서 광고 대행사인 거죠. 틱톡 커머스 숫자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틱톡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규모가 2021년 9억 달러였습니다. 2025년에 643억 달러가 됐습니다. 4년 만에 70배입니다. 기존 중국 매수 플랫폼 도우인 커머스의 성장률이 연 48%였는데 틱톡 커머스는 백주습 1%입니다. 4배 이상 빠른 겁니다. 해외 광고 매출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70%씩 성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전 세계의 지갑을 짧은 영상 하나로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반전이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AI 회사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도하오라는 AI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 중국 AI 앱 월간 사용자 순위 1위입니다. 그 유명한 딥시크보다 많이 씁니다. 영상 생성 AI 모델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오픈 AI, 엔스로픽과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틱톡이라는 글로벌 플랫폼 위에 AI 기술을 얹으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틱톡 미국 법인 지분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정치적 타겟이 되고 있죠. 하지만 미국 내 틱톡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기업 가치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2025년 초 3,050억 달러였다가 지금 5,500억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안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기업입니다. 아마 오늘 5기업 중 가장 낯선 이름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이 가장 흥미롭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4기업이 모두 이 회사의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숨겨진 심장부, 데이터브릭스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브릭스 오늘 5기업 중 가장 생소한 이름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사실 가장 흥미로운 곳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4기업 모두 결국 이 회사가 깔아놓은 땅 위에서 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브릭스가 하는 일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I를 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기업들은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엑셀 파일 따로, 데이터베이스 따로, 클라우드 서버 따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데이터브릭스는 이 난장판을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서비스를 팝니다. AI 시대의 배관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배관 없이는 어떤 건물도 돌아가지 않죠. 숫자를 보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의 연환산 매출이 48억 달러에 달합니다. 성장률은 55% 이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플러스 2년 현금 흐름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앞서 오픈AI가 매년 수십조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데이터브릭스는 다릅니다. 이미 돈을 벌면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 가치는 13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0조 원입니다. 2023년 430억 달러에서 3년 만에 3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브릭스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뭐냐고요?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AI입니다. 이 AI 에이전트들이 일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터브릭스의 네온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 AI 에이전트가 생성하는 데이터베이스 비율이 2024년 30%에서 2025년 80%까지 치솟았습니다. AI가 AI를 위한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저장하고 관리하는 곳이 데이터브릭스인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금을 캔 광부가 아닙니다. 광부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가 딱 그 위치입니다. AI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든 협력하든 데이터를 쓰는 한 데이터브릭스는 돈을 법니다. AI 시대가 깊어질수록 이 회사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상장 준비 상황도 보겠습니다. CEO 알리 고드 씨가 올해 상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18억 달러 규모의 부채 조달까지 완료했습니다. IPO 직전 기업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재무 정비를 마친 겁니다. 시장에서는 2026년 상장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HA부 5기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스페이스X, 오픈AI, 엔스로픽, 바이트댄스, 데이터브릭스. 합산 기업같이 5천조 원짜리 괴물들의 정체를 낱낱이 해부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업들 상장하면 정말 살만한 겁니까? 아니면 역사상 가장 비싼 거품입니까? 무작정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냉정해지겠습니다. 앞서 5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뛰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설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로 하는 겁니다. 이 5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뛰어들기엔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새기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 천문학적인 현금 소진입니다. 이 기업들은 지금 돈을 무식하게 태우고 있습니다. 오픈AI 하나만 봐도 2026년 예상 적자가 140억 달러입니다. 2029년까지 누적 현금 소진이 1,0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죠. 엔스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거대한 서버를 돌리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벌어들이는 매출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은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달 월급보다 카드값이 더 나가는 상태인 거죠. 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예정대로 오지 않으면 이 적자는 그대로 독이 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 숨막히는 경쟁입니다. 중국 AI 기업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니맥스, 즈프 AI 같은 중국 기업들이 상장 직후 주가가 각각 수백 %씩 폭등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무기는 단순합니다. 가격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비싼 값을 받을 때 중국 기업들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 AI 기업들의 API 시장 점유율이 단숨에 하락해버렸습니다. 이 단가 후려치기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수익성은 무조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역대급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역대 가장 큰 IPO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2014년 알리바바였습니다. 그때 기업 가치가 약 24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X 혼자 2100조 원입니다. 무려 10배에 가까운 가격표입니다. 모닝스타도 인정합니다. 비싸다고요? 다만 비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이죠.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스타쉽 로켓의 상용화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건이 어긋나는 순간 이 가격표는 정당성을 잃습니다. 결국 상장 후에 진짜 돈을 잘 버느냐로 냉정하게 증명받아야 하는 거죠. 네 번째 리스크, 정치 및 규제 리스크입니다. 바이트댄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틱톡 미국 법인 지분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서 언제든 정치적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과 활동이 기업 가치의 직접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냅니다. 모니스타 분석에 따르면 스페이스X 상장 시 유통 물량이 약 3.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하나에 주가가 20%에서 30%씩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는 예고 없이 터집니다.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한순간에 가치가 박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금 소진,
중국발 가격전쟁, 역대급 밸류에이션, 정치적 불확실성. 이 네 가지 리스크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과 알고 투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를 다한 상태에서 일반 투자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상장 기업이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인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장 기업이니까 증권사 앱을 열어서 그냥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ETF를 통한 간접 투자입니다.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TF는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파는 상품입니다. 사과 한 개를 사는 게 아니라 사과 3개, 배 2개, 귤 5개를 한 박스에 넣어서 파는 과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비상장 주식을 담고 있는 ETF들이 시장에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XOVR이라는 ETF는 스페이스X를 약 10%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DXYZ라는 ETF는 비상장 기업 비중이 약 35%에 달합니다. 엔스로픽에 직접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크레인셰어스의 AGIX라는 ETF가 있습니다. 현재 상장된 ETF 중 엔스로픽 지분을 직접 보유한 유일한 상품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약 4.2%를 엔스로픽이 차지하고 있죠. 블랙록이 운용하는 BST-GD라는 폐쇄형 펀드도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를 약 17%, 엔스로픽을 약 2.3% 편입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비상장 기업 비중이 38%에 달해서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비상장 시장에 간접적으로 발을 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ETF를 통한 간접 투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유동성이 낮습니다. 가격 평가도 운용사의 자체 기준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죠. 또한 ETF 자체의 수수료와 할인율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 단위의 자금이 아니면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비상장 핵토콘 시장에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 이건 분명히 알아두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실제로 상장하면 그때는 직접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스페이스X는 올해 6월, 엔스로픽은 하반기, 오픈AI는 4분기가 유력합니다. 데이터브릭스도 올해 안에 상장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즉 올해가 지나면 이 5기업 중 상당수를 직접 매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이 기업들의 구조와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해두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2026년은 IPO 역사에 남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 오픈AI, 엔스로픽, 바이트댄스, 데이터브릭스, 합산 기업 가치 5천조 원짜리 H5가 주식시장에 입성하는 순간 기존 M7과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시장 판도가 통째로 바뀔 겁니다. 과거에는 애플, 엔비디아 같은 대장주만 쥐고 있어도 수익을 내기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거인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기업이 진짜 대장인지 가리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남보다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알면 두려움 대신 기회가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이 기업들을 지금부터 지켜보십시오.